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6강 에너지입니다.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적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항상 첫 장으로 완장 한 장으로 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의 핵심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 토요일 날 얘기할 데이터,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왜 하느냐에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끝나고 나서 기술 부분에 첫 강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자는 얘기 뭐예요? 만사형통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목표는 상수가 돼야 돼요. 목표는 변하면 안 돼요. 목표는 상수가 돼야 된다. 근데 환경이 지금 계속 변수가 일어났죠. 기술이 너무도 빠르게 일어났고 에너지에 대한 기술이고 이런 부분이 전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만사형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얘기만 하더라도 3박 4일은 해야 되죠. 자, 제가 한 장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애플리케이션 혁신입니다. 오늘 우리 소프트 PB의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소프트 PB는 앞으로 돈 못 법니다. 돈 그냥 벌 수 있는 데까지 보는데 진짜로 돈 많이 벌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그분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가 지금 엄청나게 서로들 싸움질하고 있죠. 오늘 지금 보면은 오픈 AI 구글을 넘어서서 일론 머스크의 XAI가 모든 기술을 갖다 또 뛰어넘었어요. 그 평가하는 이 부분을 보면요. 더 뛰어넘었어요. 글록4가 한 달에 300불씩 받는 거로 해가지고 AI분.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은 뭐예요? 뭐 아니면 백도예요. 뭐 아니면 백도다. 그런데 이제 메타가 그 부분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드디어 넘어가기 시작한 게 140억 불짜리 스케일 AI를 인수를 했어요. 왜? 이쪽 회사에서 하는 게 데이터인데 이 스케일 AI는요.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회사예요. AI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김영민 회장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데이터의 인덱싱, 라벨링을 넘어서서 태깅할 수 있는 부분까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요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토요일 날 데이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선식품과 부패 재료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 냉장고를 유제품, 고기, 생선, 야채 이렇게 전부 다 인덱싱하고 남자 라벨링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결국 우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 경험을 가진 도메인 부분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인문학 부분은요. 자기 자신이 존재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전체 부분의 1%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금 인문학 여태까지 공부한 게요. 전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의 한 1% 정도 된다.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했지만 그 부분이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전부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에너지라는 부분을 아는 것을 인문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빛이고 에너지다. 이건 인문학 관점이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얘기를 오늘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독립군의 가장 큰 장점이 20년 이상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 경험을 가진 이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기술 독립군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 부분을 지금 정부에다 제안을 하려고 하는 분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준생, 사회인, 은퇴 예정자, 시니어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메인을 살려줄 수 있는 거와 AI를 붙이자라는 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다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한 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EC 마이너의 포스코의 용광로 하나 이 부분 가지고 하는 매출 5조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 부분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기술 독립군이 우리들이 나가보자. 그래서 설득 개념에 대한 얘기, 개념 어떻게 해야 되죠? 쉽고 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 페이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 센텐스로 얘기해야 돼요. 원 워드로 이야기 돼요. 이재명 정부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야. 국민 주권이에요. 뭐예요? 행정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라라고서 지금 크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신정부의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국민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놀아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이 뭐예요? 국민 수요, 시민 수요에 맞는 이런 부분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지금 방향과 방법을 알고 혁신을 하면 저절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제가 1만 년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지만 우리 지금 여기 태양이 온 게 이 침팬지 나오는 것 태양이 오늘 기술에 대한 태양이 나오고 이때는 몸 추운 거를 따뜻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태양의 역할이었어요. 이 부분이 물론 태양이 공기를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갖다 파도치게 만들고 하는 모든 부분이 태양의 역할, 빛의 역할이었지만 이제 태양광이라는 발전의 한 부분이 2008년도부터 태양광 패널이 나와서 산업에 응용 시작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창조적으로 한번 우리들이 이 부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우리 공철학의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태까지는요, 그냥 몸풀기였었어요. 우리 60강 중에서 45강까지는요, 몸풀기 워밍업 상태였다. 오늘부터 이제 에너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창조할 거냐.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에너지, 빛, 영, 전지전능한 거를 생기 있고 활기차게 이 부분을 만들 거냐. 에너지가 만든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광전 효과라는 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 부분을 논문으로 써가지고서 나왔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탄 거는 상대성 원리가 아니고 광전 효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특정 금속이, 요 지금 반도체라는 특정 금속이 빛을 받게 되면요. 광자라고 불리는 빛의 입자가 금속 내에 전자를 때리면서 전자를 방출하는 원리, 요게 광전 효과입니다. 잘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기술적 입장에서의 광전 효과인데 저는 우리가 인문학을 했잖아요. 인문학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 박노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일도 힘들고 빛이 없는 마음, 우리 마음 공부 계속하고 있잖아요. 무겁고 슬프다. 이렇게 박노해 시인이 얘기를 했어요. 자, 빛이 와서 1908년부터 반도체 이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전기가 나와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태양광 패널에 의한 나름대로의 에너지 기술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풍력을 쓰고 수력을 쓰고 조력을 하고 별직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다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인문학 관점 입장에서 기운명 이 프로세스를 딱 보면요. 빛에 대한 부분을 믿어야 돼요. 빛이 뭐예요? 영이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의 하느님이고 이 부분이 내 마음이 부처고 내가 알라고 이 하는 부분이 빛이라는 부분을 믿어야 돼요. 그 부분을 믿으니까 이게
반도체가 이게 마음이거든요. 반도체에서 나름대로 양자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에너지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전자의 흐름이, 이 전자가 불확정한 뭐 흐르거든요. 흐르니까 이게 운이 되는 거예요. 운. 그래서 이 부분이 되니까 뭐가 돼요? 명. 이렇게 빛이 나와서 전구가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명자가 하면 이건요,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명자가. 생활은요, 생기가 돌고 활기차다. 이게 명의 나름대로 숨은 뜻입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이 얘기는요, 생기 돌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적 얘기가 빛에 대한 믿음, 100% 믿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여태까지 45강 때 해왔었던 나름대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시간에는 이거를 기술 관점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새로운 정부가 가야 될 부분이 뭐예요?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AI, 두 번째가 에너지, 세 번째가 문화. 그래서 지금 최근 문체부 장관 지명된 게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나름대로의 스타트업 대표를 나름대로 문체부 장관을 지명을 했더라고요. 자,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한 GPU 5천 장도 없는 한국이 이 부분 안 된다. 알고리즘 가지고서 쌈질하고 있는 지금 이제 XAI 일론 머스크 나왔어요. 오픈 AI 나왔어요. 했어요. 그다음 구글 나와서 했어요. 메타하고 나왔는데 이분은 안 돼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가요? 소버린 AI로 깊숙한 부분에 한국적 이 부분에 하는 걸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메타가 왜 데이터 라벨링 하는 회사에 140억 불을 했냐? 드디어 이 부분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3K 소프트에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이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프트 PB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AI에 G3를 가자라고 악을 쓰고 있죠. 지금 전부 목표가. G1, G2는 우리가 못 되니까 감히 넘보지 말고 G3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 AI 부분이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야, 한국이 G 제로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오늘 이용일 대표 저기 저 뭐야 소프트 PB 가보신 유일한 분이 있어요. 이용일 대표님 소프트 PB 예, 이용일입니다. 느낌이 어떻던가요? 소프트 PB 가보셨더니 예, 너무 놀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AI 시대에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개념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프트 PB의 그 제품들, 또 그리고 그 비전, 이런 걸 보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기업에 제가 아는 CEO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신사업으로의 검토를 지금 얘기를 한 세 군데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요, 대통령실 정책실장한테가 지금 연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독립군의 한 분 강성주 교수가 그 부분하고 행시 동기가 돼서 그 부분을 제가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같이 갔었던 9명이요. 전부가 지금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기술을 왜 해야 되느냐? 왜 개발하게 됐어요? 지구가 지금 따뜻해지는 걸 넘어서서 끓고 있어요. 한국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저기 스페인하고 이태리는요, 47도래요. 이 부분이. 전부 그냥 익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 온난화의 위기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 태양이라는 솔라 에너지가 46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떨어졌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연간
23,000 테라와트 이어 에너지가 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킬로와트 아워 하고요. 테라와트 이어 하고요. 어떻게 다르죠? 테라는요. 공이 12개 붙는 게 킬로는 공이 3개 붙죠. 테라는 공이 12개 붙습니다. 아워에서 이어로 바꾸면 24 곱하기 365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가 쓰는 에너지가 2009년도에 16테라와트 이어밖에 안 돼요. 이거 쓴다고 온갖 화석연료를 지금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모일링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2050년도에 28테라와트 이어밖에 안 돼요. 그거 화석연료 계속 쓰면요. 안 된다고 아리백이고 나온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아리백 산단이 지금 하면서 지금 산업단지 지형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23,000 테라와트 이어를 2050년에 28테라와트 이어를 하면요. 0.1%도 안 돼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럼 충분하게 솔라 에너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솔라 에너지는 여태까지 뭐만 했어요? 몸이 추우면 밖에 나가서 햇빛 쬐고 그러는 게 우리 에너지 받는 거의 전부였다. 그런데 솔라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게 그 산업용으로 하는 게 2008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솔라 판넬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됐죠. 그전에는 뭐 수력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있었지만 태양광 에너지가 제대로 된 게 그런데 이 지금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90%가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부 걷어내야 될 정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구를 살릴 부분으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태양광이 23,000 테라와트면 풍력이 맥스 해봐야 70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주변의 소음과 기계적인 문제, 풍력 및 태양광을 한 부분이 요거밖에 안 돼요.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이. 지금 나름대로의 글로벌 소비량이 이렇게 28테라와트 이어가 되는데요. 서울이 지금 쓰고 있는 전기량이 50테라와트 아워입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검색을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27테라와트 아워예요. 근데 구글 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구에 엄청난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태양광 쪽으로 제대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자, 소프트 PB에 대해서 우리 그날 얘기를 하는 게 소프트 PB는 뭐 잘하십니까?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입니다. 뭐예요? TSMC 같은 퍼스트 무브입니다. 어떤 부분에요? 핵심 부품에 대한 소프트 셀과 소프트 폼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TSMC의 퍼스트 무브. 그 회사는 이게 목표예요. 이따 우리들이 할 얘기는요. 이 부품을 가지고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우리들이 살아나갈 길이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소프트 셀하고 소프트 폼에 대한 얘기를 일단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요 회사는요. 소프트 셀이라는 하드웨어를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요거는요. 우리 소프트웨어는요. 뭐 아니면 백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요. 특히 그 중에서 재료를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은요. 함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 여기 저 백종태 박사님 들어오셨죠? 백종태 박사님, 백종태 박사님이 원천 재료 기술을 고민하신 분이에요. 이 원천 재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선진국은요, 바이오가 됐든 원천 소재 기술을 쥐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완벽한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품이 소프트 폼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서 TSMC 퍼스트 무브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이 기술 독립군이 해야 될 일은요. 여기에다가 이 에너지 부분의 부품에다가 I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붙여가지고서 이 부분을 융합해야 될 게
우리 기술 독립군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다. 이정곤 회장님 소프트 PB의 이정곤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이거는 그냥 조그만 콩알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붙였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를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분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 독립군의 저력을. 그래서 이런 소프트 부스가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요구한 회사가 있어요. 뭐예요? 코닝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코닝 회사예요. 미국 코닝이 나름대로 유리를 잘 만들어요. 그런데 100층짜리 건물에 유리해가지고 하는 건축 자재로서 유리는 잘 만드는데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유리들에서 건물에 나오는 빅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빅데이터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발전을 통해 가지고서 건물 자체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요 부품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빅데이터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야놀자라는 회사를 봤는데요. 야놀자가 호텔로 얘기해주고 저 모텔 연결해주는 회사인데요. 지금 27조가 거래되고 있는 회사예요. 10년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은 빅데이터 회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요, 요건 호텔분의 입장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회사가 된 것처럼 이 회사는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컨설팅 부분에 빅데이터가 회사가 되는 거를 저는 이남은 대표님한테 박사님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백종태 박사님 안전이라는 부분에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대단한 부분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에 소프트셀은 원천 소재 기술에다가 요거를 붙여가지고 요렇게 소프트 폼을 만드는 거를 그날 가서 이게 번들 마운팅을 봤어요. 번들 마운팅은 뭐예요? 30cm, 30cm에 아까 요 소프트 셀이요. 27,655개가 착 붙어가지고 5초 만에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 번들 마운팅이 이 부분이 이 회사는 이거를 잘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야 그렇게 했으면 외국에서 왜 안 했어? 나사하고 왜 안 했어?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이게 잘못하면 기술 사대주의예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기술 사대주의예요. 이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 이런 부분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두 회사인데 그중에 소프트 PB가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이 회사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한 회사예요. 지금은 물러났어요. 소프트 PB가 한 PB는 뭐예요? 포토볼테이크라는 광전지라는 일반 명사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소프트 PB가 한 부분을 요렇게 지금 하게 되면요. 기존의 패널, 태양광 패널이 요렇게 되고 있으면요. 전력 생산량이 요렇게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한번 보시면 좋으냐면요. 바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여기 안 돌아가네. 자, 그래서 소프트셀에 대한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됐어요. 아이씨, 어려워, 씨. 이거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네. 회장님 공유를 지금 파일로 하세요? 화면으로 하세요? 화면으로 하죠, 지금. 그러면 화면에서 동영상 틀면은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지금 아니 여기 지금 요걸 갖다가 컨트롤 키고 요걸 누르면 되게끔 내가 지금 해놨거든요. 제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보자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요거는 동영상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세요. 아이씨, 내 얼굴이 나. 음. 동영상 보이시는가요? 현재는 안 보입니다. 아직. 안 보여요. 네, 잠깐만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안 눌렀네. 자, 보입니까? 나오려고 그럽니다. 예, 이제 나왔습니다. 동영상은 안 나오고 아까 그 화면 나왔습니다. 예. 동영상 나오죠? 현재 안 나옵니다. 아직. 나옵니까? 저희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나와요? 현재 안 나옵니다. 아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동영상이 PPT에 있는 거예요? 별도 아니, 파일이에요? 별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유를 화면으로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별도 그 파일을 열면은 화면에 열리니까 보일 텐데. 아하. 동영상만 별도로 공유를 한번 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화면에서 링크로 하지 마시고 예. 예. 보입니까? 예, 이제 보입니다. 보입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만 보입니다. 이게 1mm 다이아예요. 이게 0.32mm. 회장님이 동영상을 설명해 보세요. 자, 보입니까? 소프트셀? 안 보입니다. 뭘 하시려고? 동영상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끝났고 이제 발표 자료 계속 갈 거예요. 발표 자료는 보입니다. 이 발표 자료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요렇게 나중에 제가 PPT를 드리면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가서 딱 누르면은 동영상이 딱딱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소프트 셀과 소프트 폼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 TSMC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킨텍스에서 이런 부분을 재작년에 나가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면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실내 등에서도 발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또 기술 독립군 한 명에 가서 자, 태양광 낮에는 태양광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부 ESS에다가 저장했다가 밤에도 저 실내 등을 켜가지고 발전을 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우리 ESS 한 100억 매출을 하시는 분 우리 기술 독립군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너무 좋네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뭇잎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폼을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과 중국과 대만처럼 반도체가 발전한 나라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면요. 웨이퍼에서 나와요. 이 원자재가 요 웨이퍼에서 나옵니다. 웨이퍼에서. 그래서 이 웨이퍼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소프트 PB가 잘하는 건 이 부분을 잘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하드웨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후에 파이낸싱 인허가고 시공 유지 보수 이거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술 독립군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봤죠. 자, 그랬을 때 전 세계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에 인도네시아의 그 많은 섬에 송전선 발전소를 깔 거냐? 아니죠. 아프리카에 식수도 못 먹는 우리 인류들한테 나름대로 10kg짜리 하나만 해놓고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소프트셀에 대한 부분에 그 원자재만 만들고 전 세계에다 조립 공장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 쪽에 앞으로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들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 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산업혁명 관점 입장에서 에너지 부분과 사회 혁신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자, 우리 산업혁명의 역사가 인류가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에너지가 뭐 있었죠? 석탄이라는 에너지가 영국에 많았어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노천에서 이 석탄을 긁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됐죠. 근데 거기에 루나 소사이어티, 제임스 와트와 같은 많은 그 혁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혁신 활동을 이끈 게 산업혁명을 완성한 나름대로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석탄이 무겁고 힘들거든요. 석유가 미국서 발견이 됐어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 이 부분을 받춘 게 2차 산업혁명이 됐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요. 이런 부분으로 나온 원자력이고 이런 전기에너지라는 에너지에 나름대로 실리콘밸리의 혁신 정신이 이 부분이 붙어서 3차 산업혁명이 됐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스테이블 에너지, 억세서블 에너지, 이너프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태양밖에는 없어요. 풍력과 조력과 수력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소프트 PB의 이 기술로 제가 보고 있고 그러면 사회 혁신은 뭘로 할 거냐? 저는 그거를 기술 독립군의 혁신 마인드셋 우리 블레방 소사이어티가 이끌어 나가는 이 부분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천년 제국이 이끌어졌었던 건요. 로마 제국이 그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요. 허브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모든 기술은요. 에너지로 통합니다. 모든 기술은 에너지로 통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약에 그렇게 생성할 수 있다고 치면은 무한한 새로운 기능이 있다. 저는 기술 독립군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무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죽는 날까지 제가 돈 벌 수 있는 책임제가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소리쳐 외우는 이가 저는 이 판을 본 거예요. 왜? 인문학적 관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오래전에 봤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이 저, 1990년대 공기 에너지 부분에 제가 또 투자를 했다가 제가 쫄딱 망해요.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요. 지구가 아까 코닝처럼 제로 에너지 빌딩이 안 되면요. 건축 허가가 이제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도요. 30% 신재생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태양광 가지고 아무리 해도 10%밖에 안 나온대요. 나머지 20%를 어떻게 할 거냐? 풍력을 거기다 바람개비를 세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 이제 RE100 안 되면요. 수출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뭐라고 그랬어요? RE100 산단을, 산업단지, 국가산단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판넬을 거기다 하는 거냐? 한계가 있어요. 지금 태양광 판넬 지금 20년 동안 깔아가지고요, 90%가 지금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대안이 따로 없었는데 이 대안이 있다. 자, ESG가 안 되면요, 대출이고 앞으로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에너지의 문제는 모든 생명줄을 쥐고 있는 부분이고 소프트 PB가 그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지금 부분이 국제적인 표준도 없어요. 해외 국내 인증도 없고요. 해외 인증도 없어요. 이거를 지금 소프트 PB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 및 표준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IEC 국제표준국에서 협의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순간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와 IT,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 이 얘기예요. 에너지와 IT를 붙입시다.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를 만듭시다. 제가 그래서 나스닥에서 기업 가치와 투자 규모가 맞는 요 부분이 에너지하고 IT입니다. 근데 IT는 에너지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국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IT를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붙인다 그러면은 이름하여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 디지로그라는 관점 입장에서 저는 이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가 저는 디지로그라고 봐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2006년도에 이어령 교수가 이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디지털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거기에 아날로그가 붙어야 되거든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메타버스고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이요. 사람이 의식주 지오락을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날로그가 있는 거에 디지털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로그에 이어령 교수의 이 부분을 지금 10년, 20년째 우리 가고 있는 이 부분이 드디어 자리를 잡을 거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에 왔어요. 원천 소재 기술에 있어서의 하드웨어 부분 요거 우리 활용하면 돼요. 소프트 PB 거 쓰면 돼요. 우리 여기에 통신칩, 메모리칩, 센서, 배터리 이거 전 세계에 있는 거 중국 제품 잘 만든 거 쓰면 돼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어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공철학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 키워드가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첫 장에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얘기했죠? 결론이 다시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프트웨어가 LLM이고 전 세계가 나발을 떨어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가 어디예요? 우리 차석근 대표님이 잘하는 제조 AI, 의료 AI, 국방 AI, 바이오 AI, 조선 AI, 방산 AI 이런 우리의 몇 개 부분에 나름대로의 데이터 부분을 줄 수 있는 적용 분야를 찾아서 혁신하는 게 한국이 살아남아야 될 길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요 빛 존재를 인문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요거 1%예요. 인문학 관점입니다. 자, 제가 45강을요. 1%라고 제가 압축으로 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나름대로의 뿌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39%가요. 전문 분야와 지식 경험을 가진 우리 도메인의 각각의 부분에 있는 부분이 기술 독립군의 우리 각 도메인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데이터와 솔루션을 쓱 받아들이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 쪽에 제안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뭐냐면요. 시티즌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제안하는 교육 부분을. 자요. 우리 시티즌스는 어디에요?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직장인, 사회 경력자, 그 다음에 은퇴 예정자, 시니어들. 이거 전부 뭐예요? 시티즌스예요. 시티즌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듭시다. 왜요? EC 마이너가 포스코에 들어가서 시티즌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6년간 만들어서 그 부분이 세계 최초의 등대 공장이 된 거예요. 용광로 하나만 가지고도 쇳물이 240톤 추가 생산해서 매출 5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러한 개선 효과를 할 게 우리 사회에 곳곳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하면요. 우리나라가 G0 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우리들이 조금 더 우리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한번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술 쪽에 중요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요 얘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분이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코멘트 차석근 대표님. 이남은 박사님, 백종태 박사님, 꼭꼭 숨었네요, 전부. 최관용 박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코멘트 주세요. 예, 어, 그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AI, 제조, 국방, 바이오 등등 아이, 어려워, 이거.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기업 속성상 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빅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공유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그 어떤 우리나라 고유한 어떤 이 문화상 어, 혼자만 알고 있고 또 기업 자체만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 빅데이터 산업에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소프트 PB도 저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궁금했던 내용이 이 광전원 효율이 과연 기존에 나와 있는 최근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든가 팬텀셀이라든가 CIGS라든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그 BIPV 쪽이라든가 이렇게 투명 태양전지 쪽으로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하고 이 소프트 PB가 이런 3차원 3D 이용한 실리콘 태양전지 기반인데 과연 이게 그 광전환 효율 측면에서 가성비가 과연 나오겠느냐. 그래서 아까 ESS라든가 어떤 타겟은 좋지만은 이게 과연 그 경제성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좀, 그런 예,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은 대안이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월요일 날 제가 한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예, 얘기를 이따 피드백에다 전부 적어주세요.
예, CIGS에 와서 이런 부분과 다 가연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좀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어느 분이 또 얘기하실까요? 이진호 박사님. 예, 오랜만에 기술 분야를 또 하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어차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 태양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 그리고 이분이 국회에서 굉장히 세미나가 있어갖고 저도 관심 있게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에너지 이러한 우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 태양광 이쪽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들어가는 거고 영역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옛날부터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결론적으로 지구의 행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서 태양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지구가 결론은 지금 지구를 둘러싼 8개의 층이 지금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고 있는 그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그럼 과연 태양의 구성도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과학자들은 말은 하지만.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걸 보면서 태양 자체가 하나의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생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옛날부터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는 방향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양에 관련된 부분도 이용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구 내에 8개 층으로 이 쌓여있던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을 많이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이 분야는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인문학적 관점 입장에서 제가 언급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기술 관점 입장에서 에너지만 얘기했고 우리의 지금 영적 입장, 빛 입장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의 영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오늘 지금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자, 오늘 김지우 총장님 코멘트. 저 얘기하셨나요? 예, 딴짓하지 아, 말고. 아니 자리를 옮겼어요. 그 소프트 PB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최건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차별화에 대해서 아직 제가 인지가 덜 된 것 같고요. 대단한 기술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또 태양이라는 게 항상 매력적이잖아요. 저는 과거 한 7년 전에 한국이 그 K스타 있잖아요. 태양 그 핵 융합의 7대 강국, 지금은 뭐 그 더 안쪽이지만 그 기술을 갖고 있고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감명받았거든요. 그런 거랑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7일 날 우리 회장단 회의할 적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이용일 대표님 예, 처음 이용일입니다. 갔다 오셨고 처음 얘기한 거 지금 오늘 내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종합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저도 이제 그 방문하기 전에는 좀 막연하게 이렇게 에, 생각했었는데 가서 그 CEO나 CTO 분들 그리고 실제 그 연구소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기술적으로 현재 그 가성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해 놓은 그 표도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 큰 그 새로운 어떤 기술적 그 혁신 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그 파이로트까지는 성공했고 이것을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이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술들이 그 사장되지 않고
한국에서 나름대로 좀 꽃피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이제 몇 개 회사 CEO들한테 그냥 가볍게 좀 소개를 했는데, 물론 제가 뭐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 회장님 모시고 그분하고 같이 그분 회사에 어떤 신사 팀들이 있으니까 방문하려고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우리 그 저 최완영 박사님 말씀대로 좀 더 면밀한 어떤 그런 검증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정말 어떤 데이터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날 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이해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검증이 된다면은 어, 종래에 우리가 어프로치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여태까지 9명이 가기 전에는요, 내가 얘기하면 이해를 못했어. 근데 갔다 오고 나서는 전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용일 대표님은 이쪽에 대해서 또 엔지니어들은요, 막 직접 막 회사를 또 몇 번 더 갔어.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어요. 소개한 나를 바이패스 해서 간 다음 당신은 내가 앞으로 이 사업에서 빼버리겠다. 그럼 매너의 문제다. 기술이 아니고 인성의 문제다, 내가. 이해되시죠? 내가 소개를 했으면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쿠킹을 하는데 나 빼놓고 직접 막 가가지고 또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정권 회장한테도 내가 경고를 했어요, 내가. 나 빼놓고 하면 나는 허수아비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넘어서서 인성의 문제다라고 내가 경고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딱 그 저거 했어요. 자, 우리 백종태 박사님 꼭꼭 숨었네. 자, 우리 이경희 대표님. 저는 너무 기술적,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라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를 듣는데 제가 참석하기는 1강에서 45강만 인문학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에너지 하면은 일단은 제가 가정에서 아니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과유불급은 안 되겠다. 응? 실천해야 되지 않나, 작은 것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러셨죠? 저는 예, 이런 부분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경희 대표님이 만약 이런 우리 이용일 대표님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참 좋은 분한테 소개를 했어. 네. 소개를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술 독립군 룰에 의해서 전부 내가 베니피시어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음, 죽는 날까지 내가 베니피시어링을 하겠다. 이해하세요? 네, 우리 이용일 대표님 CEO들 몇 명한테 얘기해서 지금 해요. 지금 기업들이요. 지금 죽어나가 자빠지고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찾고 지금 굉장히 야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 왔었던 저 뭐야 오 대표가요. 오승현 대표가 또 우리 세 명이 이정균 회장을 새로 단파트 자기 여기 부분에 저 펀드들 전부 연결시키겠습니다. 자기는 이 기술을 지금 자기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전부 붙이면 전부가 상장감입니다. 자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시키면서 컨설팅 해줘서 돈을 좀 꽤 벌었는데 이거 전부 상장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따로 만나가지고 세 명이서 이정근 회장하고 세 명이서 따로 또 단톡방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소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제 신뢰로 제가 계약서를 써서 이 부분을 해. 왜? 이래야지만 우리가 퍼져요. 왜?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외적으로도 우리가 퍼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승훈 대표님 꼭꼭 숨지 말고. 자, 김본 대표님, 본쌤, 안녕하세요. 예, 본쌤 얼굴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얼굴 볼 수 없는 상황. 예, 예. 네네. 본쌤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신세계를 만난 느낌입니다. 예, 그렇죠. 네.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할 적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시티즌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잖아요. 네. 그러한 교육 부분 쪽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서부터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천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땅만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천지가 있다는 거를 해주게 되면요. 우리 젊은 애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을 돼가지고서 내가 이 부분을 세상에 돈을 100조를 한번 내가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꿈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친구들한테요, 뭐 대통령,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건물주가 왜요?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달 좀 10억 불씩 들어와 봐요. 이거 하고 싶지. 죽는 날까지.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이 얘기를 저는 차분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오늘 PPT 자료 올라가는 부분이 다 우리 홈피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아까 누르면 컨트롤 키 누르고서 그 부분을 가서 누르면요. 그 동영상이 1분짜리가 동영상이 나와요. 소프트 셀에 대한 야구 나고 소프트 폼에 대한 야구 스탬핑 해가지고 SMT 막 찍는 것도 나오고요. 하고 공정 프로세스 이런 부분이 다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걸 다 해놨으니까 모르더라도 한번 그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럴 수 있겠네. 또 최관영 박사님이 그 질문 가지고 있는 거요. 이미 다 질문 나한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월요일 날 좀 더 얘기를 하는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석해 주신 우리 이제 75% 고지를 완전히 통과해 가지고 이제부터 돈 버는 얘기 쪽으로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음 시간은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와 데이터가 뭐예요? 핵심이에요. 모든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무슨 역할과 책임을 지고 내 거는 어떻게 챙길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전부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